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돈다방 미쓰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 영화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정말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음산한 냄새만 풍기고 아무것도 없었던 뭐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방송에서 꼭 멘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이 아래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다가 혹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꿈틀꿈틀한다. 꿈틀꿈틀해보고 괜찮네 하면 올리고, 아니네, 너무 개인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네, 아니네, 그럼 실망 매물 내놓고 다시 또 기회를 잡는.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꾸준히 쭉 우상향을 만들다가 어느 날 위에서 꿀렁꿀렁꿀렁 하면 요거는 이제 내려갈까 말까를 간보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이버 공격이 돼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안전할 때는, 평화로울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한다. 그런 비스무리한 멘트가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갑자기 뭐 한국에서 했다는 둥,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이버 강국이긴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여하튼 뭐 두 번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되게 흥미로웠던 영화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꽂혔던 부분은 바로 그 멘트였죠. 자, 여러분들 뭐 기회 되시면 보셔도 되고요. 보신 다음에 저를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딴 영화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볼만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저 영화 왜 얘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영화에 그런 비스무리한 멘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뉴욕 증시가 좀 힘들었던 한 주였죠. 물론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 다우 지수는 그래도 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고, 오랜만에 느꼈던 좀 과도한 하락폭이 조금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뉴욕 증시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좀 안정된 모습, 반등을 노리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첫 번째, 뭐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보 사퇴를 하는 바람에 빨리 분위기는 카멀라 해리스로 넘어가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이 미국 대선이 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좀 지우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정치적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일요일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중엔 또가 뭐가 있었냐면, 주 후반에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인데,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얘네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서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8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좀 예상된다. 그러나 저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2, S&P 500이 1.08, 나스닥이 1.58% 상승했고요. 기술주 반등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보는데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시황을 성의 없이 써놨는지 뭘 체크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미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꼼꼼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 예정이었던 경제지표는 바로 6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활동 지수였는데요. 5월달에는 0.23이었는데 6월달에는 0.05로 전월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시장 예상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예상보다 그리고 5월 대비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경제지표의 기준은 0입니다. 0 이하면 경기 위축이요.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입니다. 자, 이날 기술주가 반등을 했다. 자, 엔비디아가 4.76 상승, 메타가 2.23% 상승, 알파벳이 2.21%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든 뭐든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대신 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장세가 지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뉴욕 증시를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빠졌었던 종목들이 4%, 2% 이렇게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자, 전문가들도 또 열심히 숟가락 얹습니다. 자, 기술주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기술주로 다시 순환매 리턴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와 메타, 알파벳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내가 이번 주 뉴욕 증시 반등한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의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 바이든 후보직 사퇴 이후에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카멀라 해리스로 빨리 민주당은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그 누구보다 뉴욕 증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이게 계속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미국 대선이나 지금 한국의 분위기나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야, 김건희가 검찰에 출두를 안 하고 야, 검사들 들어와 봐. 야, 휴대폰 제출해. 어디 찍으려고. 니네 나 조사받는 거 기사만 나가봐. 약간 이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과연 검사를 진짜 조사를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내용도 김건희가 불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정치적 인 문제는 조금 낯설고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은 그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 얘기 나왔을 때 개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그런 거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관심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형님 어떻게 한번 움직일 거요?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국내 증권사들도 이번 주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미쓰리도 2,800포인트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너무 미국 증시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7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7월 23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800포인트에서 한 4포인트 정도 모질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1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주식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밑에서 쫙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수급이든 아니면 거대한 호재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 둘 다 있으면 땡큐인 거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증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반등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어차피 2,800포인트를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지고 이러면 이제 신용 물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가 7월 22일 월요일 날 반등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800포인트를 터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시장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뉴욕 전문가는 기술주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이제 기술주로 다시 순환매가 돼서 리턴 중이다라고 예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은 반등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번 주 후반에 개인 소비 지출을 상승 예상하면서 만약에 그거보다 부진했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명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의 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질이고요. 대한민국은 더 저질입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2,800 넘어가고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2,800 간다고 2,900 간다고 여러분 주식시장이 여러분 주식계좌가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삼성전자만 9만 전자 10만 전자 맞는다고 생쇼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하방이 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2,800포인트 내려갔다고 2,800포인트 깨졌다고 그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지금 세력들도 딱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물갈이가 아직 안 됐네. 물청소가 깨끗하게 수질 관리가 안 됐네. 좀 더 지켜봐야겠네. 라고 지금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희망 고문하는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어설픈 반등이 주식시장을 더 지랄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전일에 월요일 날 중국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5개월 만에 0.1% 금리를 인하했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는 5.1이었는데 4.7%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 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2024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은요. 금리 인하할 명분이 하나 더 생겼죠. 미국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이 니네 이러다가 경기 둔화된다? 경기 둔화 될지도 몰라. 이렇게 미래 시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은 자기네들이 경기가 둔화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시기 뜨거운 차였는데 지금 둔화된 고용지표를 가지고 다 마시기 좋은 아주 그냥 미지근한 차인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낌으로 표현을 할 따름인 거죠. 근데 미국은 대신에 금리 인하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금리 인하 시키지? 우리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시키지? 라고 했을 때 이미
9월달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안 좋아? 아유, 중국 경제 안 좋으면 이거 우리 미국이 또 선제 대응해줘야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25bp에서 멈춘 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횟수로 많이 이렇게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횟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한 번에 한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연준이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금리 인하 해야겠네. 아직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그 신호는 확실하게 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는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5bp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만으로 주식시장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얼만큼 실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전 그렇게 기대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어닝 시즌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뭐 다른 곳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빅테크 주가 실적이 부진하면 주가가 1년 뒤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FM 가이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들 실적이 뭐 그닥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거든요. 물론 안 좋으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아예 3분기부터 혹은 지금 7월이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야라고 포장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포장지를 하면 할수록 위에서 이익 실현 차익 매물은 더 쏟아질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제가 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4.7% 과연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나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왠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대두덕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 정치적 이슈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미국의 본격적 대선 구도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선의 정치적 이슈가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타이밍이 맞긴 맞는데 이슈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이슈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등 시도. 자, 반등은 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좋거나 호재가 많아서 이루어진 반등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닝실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 반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주중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요. 제가 주후반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왜 얘네들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높게 잡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반등대로 즐기시되 흥분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멘트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되면 또 조금 더 시장이 구체적으로 뭔가 모습을 보여주겠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열심히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